네. 자, 21번 문제입니다. 14페이지 21번. 사람의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 설명을 아까 하긴 했는데 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정의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자, 따라해볼까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죠? 화학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첫 번째, 동화작용과 두 번째, 이화작용 두 가지가 있다. 동화는 다른 말로 물질의 측면에서 뭐라 그랬다? 그죠? 합성작용.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해작용.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동화는 흡열 반응, 흡열 작용 다 같은 말이에요. 이화는 발열 반응, 발열 작용. 됐죠? 이 용어는 다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대표적인 예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와 물, 그다음에 포도당, 산소. 자,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었죠. 설명 다 했었던 거니까. 자, 요거는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올 때 세포호흡 과정인데 에너지가 방출될 때 두 가지였어. 하나는 뭐? 하나는 열 에너지. 다른 하나는 ATP가 생성된다 라고 했을 때 ATP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ATP는 생긴 구조 모양도 좀 기억합시다. 사각형, 오각형, 동그라미가 3개.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 하자? ATP라고 하자. 맨 앞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염기, 당, 그 다음에 인산인데 그때 염기 뭐라 하자? 아데닌. 아데닌. 당은 리보스라고 해요. 리보스. 인산은 그대로 인산을 읽으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이걸 무기인산 적었던데 상관없어요. 무기인산이든 인산이든 인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3개가 존재한다. 괜찮죠? 그때 여기 물결 표시, 제가 개념 강의 때도 강조했지만 이 물결 표시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산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질인 친구끼리는 같이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붙이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로 붙여놨어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높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인산 사이의 결합이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그래서 ATP의 경우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2개가 있고 1개씩 깨질 때마다 약 7.3kcal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분해가 됐대요. 분해. 그러면 염기, 당, 인산이 이렇게 2개만 남고 하나는 떨어져 나가요. 괜찮죠? 그럼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1개만 남게 되고 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이걸 뭐라고 하자? 그렇죠. ADP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방출된다? 인산 1개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고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뭐라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적어볼게요. 이화작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놨어. 그럼 뭐라 해요? 합성작용이야. 그럼 뭐 한다? 에너지가 들어갈 건데 마찬가지. 인산 1개와 에너지가 들어가. 뭐라 하면 돼요?
동화작용이라고 말하면 된다. 괜찮죠? 요 그림 딱 기억해 놓다가 문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속에서 또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14페이지에 21번.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내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세포 호흡과 광합성 중 하나다.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산화탄소 물과 합쳐지면서 포도당이 되었대요. 가가 뭐예요? 광합성. 그 다음에 포도당과 산소가 다시 이산화탄소의 물과 되는 나아 과정은 세포호흡.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기억번.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가는 광합성이니까 빛 에너지가 ATP, 빛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포도당을 생성하죠. 이 포도당을 다른 말로 화학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적어볼게요. 이 포도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도 돼요. 괜찮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ATP, ADP 이 친구들도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그럼 ATP, ADP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이 친구들도 화학 에너지. 마찬가지 얘도 화학 에너지를 부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봐봐요. 여기 이산화탄소랑 물이 합쳐지면서 빛 에너지가 들어와. 근데 그게 뭐로 바뀌었어?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어. 그러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합성작용, 광합성이라 말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ATP가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대. 여기는 ATP도 화학 에너지고 얘도 화학 에너지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화학 에너지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화학 에너지가 됐다. 그러면 ATP가 ADP가 됐구나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나에서 ATP가 생성된다. 자, 나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죠. 세포호흡이니까 ATP 생성되는 거 맞다. 디귿 가와 나에는 모두 효소가 필요로 하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 내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외워두세요. 됐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2번. 자,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볼 때는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디에 뭐가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가를 보니까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고는 가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을 보니까 얘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라고 적어놨어. 그럼 쟤랑 얘랑 차이가 있다 이 말이겠죠? 보니까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었대. 그럼 뭐예요? 이건 세포호흡이구나. 괜찮죠? 근데 나를 보니까 포도당이 녹말이 되었대요. 자,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죠? 녹말이 더 크고 포도당이 작은 거예요. 표현을 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 한 개를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뭉쳐있는 이 친구 전체를 녹말이라고 해요. 됐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야. 그럼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었네. 뭐예요? 합성작용이에요. 됐죠? 쟤는 뭐야? 분해작용이잖아. 차이가 보이시죠? 기억번. 가는 세포호흡 과정 맞다. 니은 나는 이화작용 아니야. 작은 게 큰 게 됐잖아. 합성작용이야. 디귿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ATP에 저장된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세포호흡 과정에서 에너지가 몇 가지? 2가지가 나와. 하나는 열에너지, 하나는 ATP 합성에 쓰이는 에너지. 그죠? 그때 뭐가 합쳐져요?
ADP와 인산이 합쳐지면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뭐 요건 여담인데 여기에 PI라고 적은 거 보이시죠? PI. 예, 요게 무기인산이란 뜻인데 그냥 인산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이다. 예. 보통 P 대문자 쓰고 I를 소문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예, 요걸 뭐라 하자? 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2번의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일부가 ATP 저장된 거 맞죠? 그 다음에 23번 그림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내사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O2랑 CO2 중 하나이며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이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주 좋아요. 전 과정을 다 그려놨어요. 그려놓고는 각각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네가 다 판단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그리시면서 그 과정을 한번 되새기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과정 한번 봅시다. 자, 빛 에너지가 들어왔대. 화살표 방향이 자, 물과 니은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가 과정을 통해서 산소랑 포도당이 됐대요.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합쳐지면서 빛 에너지가 들어왔네. 뭐예요? 광합성이야.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방출되고 포도당이 합성됐어. 됐죠? 포도당이 여기에 옆에 기억이 들어와 가지고는 포도당과 합쳐져서 이 물질이 되었대. 뭐예요? 그렇죠. 세포호흡이야. 쉽죠? 오케이. 쉬워. 세포호흡이야. 이건 쉬워. 자, 그 다음 옆에. 잘 봐요.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포호흡이라고 그랬죠. 세포호흡에 방출된 에너지 형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 열 에너지와 다른 하나는 ATP를 만들 때 사용된 에너지였어. 봐봐요. ADP와 인산이 합쳐지는 요 화살표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ATP로 들어갈 거야. 그래 놓고는 점선 표시로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는 다라고 적어놨어. 다. 그러면 다만 봤을 땐 동화냐 이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우리 헷갈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강조했던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은 O2, 니은은 CO2 맞고, 니은 가는 이화작용이다. 가가 뭐였어요? 광합성이었죠? 틀렸네. 디귿 다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다 과정 보니까 ADP와 인산이 합쳐져서 ATP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왔죠. 흡열 반응이네. 뭐라 그래요? 동화작용이네. 동화작용. 됐죠? 그러니까 다 과정만 봤을 때는 동화작용이라고 말해야 돼요. 괜찮죠? 쉽죠? 오케이. 자, 이런 걸 잘 유념해서 보시고 23번 같은 문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4번. 표는 물질 내사 A와 B를 그림은 ATP의 합성과 분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구분 A와 B로 되어 있는데 잘 봐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이죠. 자,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죠? 단백질이 큰 거고요. 아미노산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을 동그라미로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막 연결돼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소화기 파트 할 때 한번 더 할 건데 일단 알아둡시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일렬로 쪼르륵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 하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자. 이게 막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기다란 끈이 있어. 없네. 기다란 끈이 있어. 상상을 해봐요. 이어폰 줄. 기다란 끈이 있어. 이게 아미노산 연결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이게 뭐예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됐죠? 그러면 사실상 폴리펩타이드랑 단백질하고 비교했을 땐 조금 좀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뭐 된 거예요? 합쳐진 거네. A는 합성작용이에요. 자, 두 번째 B. 이거는 말해 뭐해? 포도당이 물과 이산탄소가 되었대.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작용이 일어난 거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그림도 봅시다.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위에는 물결 표시가 두 개로 연결돼 있어. 뭐예요? ATP. ATP. 밑에는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물결 표시가 하나밖에 없네. 뭐예요? ADP. 그때 이거를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염기, 당, 인산 3개. 됐죠? 이렇게 P 동그라미 써도 되고요. PI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화살표 방향 봅시다. 위로 올라가는 그림 하나 있고 내려가는 그림 하나 있네요. 내려가는 그림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에너지가 뭐 한 거? 방출된 거. 위에 기역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된 거? 에너지가 들어간 거. 됐죠? 오케이. 기역. A는 동화작용의 예이다. 맞죠?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로서 단백질을 합성하죠. 니은 B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기역 반응에 사용된다. 자, B가 뭐예요?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를 합성하니까 기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네. 맞네. 디귿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니은 반응을 통해 공급된다. 자, 니은 반응이면은 ATP가 ADP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 반응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맞죠? 정답은 기니디. 정답 4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6페이지 25번. 자,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한 물질회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O2랑 CO2 중 하나고 AB는 각각 ADP와 ATP 중 하나이다. 자, 그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림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 보니까 포도당과 기역,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H2O와 니은이 됐대. 자, 바로 적어 볼게요. O2. 이건 뭐예요? CO2. 자, 밑에 세포호흡 과정에서 열 에너지 방출됐고 그 다음에 일부 에너지는 어디 들어간다? ATP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됐죠? 오케이. 기억봐. 기억은 O2다. 맞고 니은 A보다 B에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맞죠? 물결 표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얘는 1개, 얘는 2개. 더 많네. B가 더 많다. 디귿 세포호흡 시 포도당의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아니죠?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열 에너지로 일부 방출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뭐에 쓰인다? ATP 합성에 쓰인다. 그래서 일부라고 해야 돼요. 일부.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ATP와 O2 중에 하나다. 자, 그림 볼게요. 그림 확대. 수능형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림 아니면 자료, 그래프, 뭐 도표 뭐 이런 걸로 많이 문제를 내요. 자, 그림 봅시다.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하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하나는 ATP 합성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됐죠? 좋았어. 기역번. 기역은 O2다. 맞고. 니은 근육운동에 니은의 에너지가 이용된다. 맞죠? 근육운동, 뭐 생명활동이라 해도 괜찮고, 뭐 발성, 뭐 움직임, 뭐 등등등. 디귿.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질 내사가 일어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방출된 거죠. 맞네.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쉽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7번 하기 전에 27년부터 또 새로운 유형의 파트가 들어왔으니까 또 개념 설명 한번 하고 진행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부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만 풀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개념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일 경우에는 여러분의 스킵 버튼 있으니까 스킵하고 문제 바로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스킵하지 마시고 좀 듣고 그다음 문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소화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화계 자세한 건 하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화학적 분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화학적 분해.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 몸에서는 세 가지 3대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죠? 너무 유명하죠? 요즘에 저보고 살이 많이 빠졌대요. 네, 좀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는데 제가 식단을 조금 약간 바꿨거든요.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을 좀 늘렸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조금 빠지긴, 그러니까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고요. 조금 빠지긴 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주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이 과다하게 들어올 경우에 몸속에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적게 들어오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 활동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써버리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다. 요거 하나 알아라고 제가 딴소리 한 거예요. 갑니다.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쌀 아니면 뭐 보리, 그죠? 밀, 빵, 밀 이런 거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주로 내 몸속에 녹말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녹말이다. 됐죠? 자, 녹말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뭐가 합쳐진 거? 포도당이 여러 개 합쳐진 것을 우리가 뭐라 하자? 녹말이라고 하자. 이 녹말이란 친구는 제일 처음 어디서 분해돼요? 자, 강의 들으신 분들 한번 따라 해봐요. 녹말이 분해되는 최초의 정소는 어디? 입. 어디 있는? 침 속에 있는 침 아밀레이즈. 자, 침 아밀레이즈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분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음식물을 꼭꼭 씹어가지고 한번 입에 집어넣으면 5분씩 씹고 그러진 않잖아. 적당하게 조금 크기가 작아졌다 싶으면 바로 삼키죠.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는 녹말이 완전하게 분해가 안 돼요. 물론 일부는 분해가 됩니다. 엿당이랑 물질로 분해되지만 대부분 뭐다? 대부분 녹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마저 분해하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똑같이 아밀레이즈가 필요해. 분해되는 장소는 아무래도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뭐다? 이자 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자 아밀레이즈가 분해시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자 아밀레이즈에서 분해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모두 엿당으로 바뀔 것이고, 엿당이 이제 모든 작은 물질인 포도당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소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나는데 장 속에 있던 장에서 분비되는 말테이스라는 물질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모두 분해가 된다. 됐죠? 자, 지방은 좀 독특하죠.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물질을 분해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크기를 좀 작게 만들려면 일단 잘게 부셔야 돼. 그 잘게 부수는 과정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지방 유화 과정이라 그래요. 유화.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유화 과정에 쓰이는 건 누구? 쓸개즙. 쓸개즙을 생성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오케이. 간이죠. 우리가 흔히 쓸개 생산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간에 생산해요. 그래서 지방 유화를 시킬 때 이건 특이하게 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냥 작게 만든 것 뿐이에요. 크기만 기계적으로 작게 만들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방이 뭐와 뭐로?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건 두 개, 이거는 한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누가? 소장에서 분비된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는데 이자에서 분비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물질이 분해를 시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단백질. 자, 단백질은 좀 복잡한데 단백질은 최초로 분해된 장소가 어디예요? 그죠? 단백질은 위에서 일어나요. 위에 무슨 효소?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누구랑 함께? HCl 뭐예요? 염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위산이라고도 부르죠. 이 친구가 함께 작용을 해서 위에 단백질을 분해할 때 뭐로 바꾼다? 폴리펩타이드. 아까 설명했죠. 폴리펩타이드는 기다랗게 쭉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자, 폴리펩타이드가 더 작은 형태의 크기가 될 때는 트라이펩타이드 또는 어떤 책에는 이거는 뭐 두 개짜리라 그래서 다이펩타이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물질이 만들어질 때 마찬가지 분해 장소는 소장이고 이자의 트립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분비가 되면서 분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분해는 뭐가 된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고 장에서 만들어지는 펩티데이스. 이렇게 분해가 일어난다. 됐죠? 제 개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사람 그림 그려놓고는 이제 어디 장소 막 화살표 표시하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빨리 설명하려고 그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 이거 좀 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하시고 두 번째 물질 이동 경로. 마찬가지예요.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의 이동 경로가 달랐어. 자, 수용성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미노산과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수용성. 지용성은 지방으로부터 유래된 거니까 뭐예요?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됐죠? 오케이. 이 친구는 어디로 흡수가 돼요? 혈관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데 좀 독특하게도 어딜 중간에 거쳐가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중간에 간을 거쳤다가 최종 도착 지점이 어디다? 심장이다. 됐어요. 그런데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간다? 얘는 혈관이 아니라 림프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암죽관, 림프관 해가지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다른 관으로 가요. 갔다가 얘는 간 안 거치고 중간에 뭐로 바뀐다? 중간에 혈관을 타고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심장으로 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혈관이겠죠. 계속 혈관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괜찮죠? 요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심장을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 몸 조직 세포 곳곳으로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가지고는 세포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제공이 되겠죠. 됐죠? 소화기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또 문제에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소화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써볼게. 밑에 별거 적을 게 없어서. 자, 순환계. 자, 순환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게 중요하죠. 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제가 개념 강의할 때 그림 또 자세히 그렸었는데 일단 문제 풀이니까 간략하게만 일단 그려볼게요. 자, 심장 그림이 있죠. 심장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보라 그랬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심장을 기준으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면은 동맥, 들어오면은 정맥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랑 맞춰봐요. 자, 갑시다. 자, 화살표 방향으로 심장에서 나가네. 뭐예요? 동맥. 근데 어딜 향하니? 폐로 향하고 있어. 그럼 뭐라 하면 된다? 폐동맥. 그럼 폐동맥은 폐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산탄소를 건네주고 산소를 받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폐동맥을 표시해 놓고는 산소의 량이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많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맞죠?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겠죠, 당연히. 자, 그럼 폐 거쳤다가 다시 돌아와. 돌아왔어. 뭐예요? 들어오는 거니까 정맥. 정맥인데 어디서 왔어요? 폐에서 왔어요. 그럼 폐정맥은 폐로부터 이산화탄소를 건네주고 폐정맥은 산소를 받아올 거야. 그러면 폐동맥을 기억, 폐정맥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은 니은보다 이 산소의 량이 더 많다? 그럼 틀린 말이겠네. 그럼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기억은 니은보다 이산화탄소량이 많다 이래야 되겠네. 반대로 한다면 니은이 기억보다 산소의 량이 많다. 됐죠? 이런 거 비교가 되죠? 누구 기준으로? 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럼 들어왔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 뭐라 그래요? 동맥. 동맥 때 크게 돈다 그래서 대동맥. 그러면 대동맥은 폐정맥으로부터 유래된 거니까 산소량이 많겠네.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면 뭐라 하면 돼요? 대정맥. 대정맥은 각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건네주고 이산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대정맥은 산소량이 적겠다. 됐죠?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의 그림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음 호흡계. 자, 호흡계도 크게 할 거 없어요. 자,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호흡계는 말 그대로 산소를 받고 이산탄소를 내보내는 거야. 어디에서? 폐에서. 특히 어디에서? 폐포라는 거 하는 곳에서. 폐포 기억나시죠?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폐포는 이런 식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는 세포를 얘기하는데 이 주머니 모양 세포에 뭐가 연결돼 있다?
혈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 그때 혈관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갈 거야. 그러면은 자, 화살표 기역과 니은이 있어. 화살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와가지고는 이산화탄소를 건네주고 산소를 받아서 니은으로 갈 거예요. 자, 다시.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그림 그려볼게. 자, 요 폐포예요. 자, 요게 혈관이에요. 요게 폐포야. 됐죠? 여기가 입이에요, 입. 사람 얼굴 그리기 힘드네. 너무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오케이. 됐죠? 이게 입이야, 입. 그리고 내가 웃기네. 입에 입. 코랑 연결돼 있겠죠. 아무튼, 산소가 들어오고 나갈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좋아. 산소를 노란색으로 해볼게. 산소 어떻게 되겠어? 입을 통해서 들어오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 초록색 해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나가겠지. 맞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산소가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에 혈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혈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혈관이 이렇게 이동할 거야. 맞죠? 그래서 기역, 이걸 니은이라고 합시다. 괜찮죠? 그러면 기역을 통해서 쭉 혈관에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또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와가지고는 여기 안쪽에, 혈관 안쪽에 들어있던 것은 뭐가 많겠어요?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그럼 이산화탄소를 건네줄 거야. 이렇게. 건네줄 거야. 대신에 뭘 받아와? 그렇죠. 산소를 받아오겠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니은은 뭐가 많아져?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지겠지. 그럼 그 전에 어땠는데? 산소의 양이 적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았거든. 괜찮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다 해. 그런데 폐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관 타고 쭉 들어온 산소, 이산화탄소 양이 들어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건네주고 산소가 적기 때문에 받아오는 거야. 그리고 쭉 돌아와가지고는 나갈 때는 산소가 더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겠지. 됐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 배설계. 배설계는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재흡수. 순서대로 하자. 여과, 재흡수, 분비. 괜찮죠? 이 세 가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과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 크기가 작은 물질. 그죠? 크기가 큰 물질 뭐 있어요? 지방 덩어리, 단백질, 세포 이런 친구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과가 안 돼. 그런데 크기가 작은 물질 뭐 있어요? 그렇죠?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거 있죠? 이 친구들이 여과가 될 거야. 압력으로 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흡수는 뭐예요? 내 몸에 필수적인 물질들이 있잖아.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친구들 너무너무 중요해. 소중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제흡수한다. 100% 제흡수. 물, 무기염류 마찬가지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속에 필요한 양만큼 제흡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몸속에 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겠죠. 오케이. 분비 마찬가지야. 내가 미처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됐죠? 요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문제로 갈 거예요. 문제. 문제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27번.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난 영양소 A의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3대 영양소 중 하나고 가와 나는 각각 순환계와 호흡계 중 하나이다. 자, 그림 봐봐요. 소화계에 영양소 A가 들어왔고 가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갔어. 뭐예요? 호흡계. 나 배설계를 통해 물질 보내주고 산소 받아오고 영양소 받아왔겠네. 나는 뭐예요? 순환계. 배설계에서 질소 노폐물이 나갔대. 자, 질소 노폐물은 요것도 알아둬야죠. 질소 노폐물은 누구로부터? 그렇죠. 단백질로부터 유래된 거야. 누구 때문에? 질소 때문에. 질소 노폐물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해요? 암모니아라고 해요. 암모니아. 괜찮죠? 암모니아는 나중에 우리 몸속에서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뀌어. 얘는 독성이 아주 강해. 그런데 요소는 독성이 아주 약해. 괜찮아요? 독성이 강하고 독성이 약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거 알아두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 그랬다. 간의 소속은 어디예요? 오케이. 바로 소화계이다. 까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합시다. 나 할 게 많아. 간. 소속이 어디라고요? 소화계야. 소화계 소속의 간. 간은 특징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가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꼭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외우세요. 알았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게 조금 마음 편해요. 나중에 시험 칠 때. 갈게요. 자, 1번 첫 번째. 쓸개즙을 생성해요. 쓸개즙 생성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아까 외웠었죠? 쓸개즙 생성한다. 네, 소화계에서 영향을 준다 이 말이겠네. 다음 두 번째. 항상성 유지를 한다. 특히 어디에? 혈당량 조절에. 나중에 호르몬 파트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 글리코젠과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방금 설명했던 독성을 뭐하는?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독성 약화에서 암모니아가 뭐로 바뀐다?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간이 담당한다. 됐죠? 괜찮죠? 간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간에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모두 일어나나요? 네. 일단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간에도 간세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간세포도 먹고 살아야 돼. 그렇다면 세포호흡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테니까 이화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 맞죠? 오케이.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잖아요. 그죠? 암모니아보다 요소가 더 커요. 이게 크고 암모니아가 작아요. 그럼 더 커지는 과정이니까 동화작용 있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알겠지만 혈당량 조절을 할 때 글리코젠이라는 물질과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글리코젠은 녹말처럼 크기가 매우 큰 물질이에요. 그럼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분해됐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됐다는 얘기는 뭐 됐다? 합성됐다. 마찬가지 2번의 항상성 유지 개념에서만 봐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모두 일어난다 말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갑니다. 다시. 자, 문제로 돌아와가지고는 기억번. 단백질은 A에 해당한다. 맞고. 니은. 간은 호흡계. 맞고. 디귿. 나는 조직세포로 영양소랑 산소를 운반한다. 그죠? 나는 순환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28번. 그림은 체내외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관계, 간하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가를 보니까, 가를 좀 잘 봐요. 가를 보니까 물질 A가 들어간 다음에 가 과정을 거쳐서 물질 B가 됐대요. 그러면 A가 B로 되는 과정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순환계야. 아, 영양소가 들어갔었겠구나. 그럼 물질 B는 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응가를 하죠. 그죠? 이게 밥이고요. 이게 응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오케이. 얘가 밥이고 응가야. 그럼 우리가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 하냐면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이래요. 그 응가하면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O2가 들어오고 CO2가 나가니까 호흡계. 다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이 나가는 배설계. 기억번. 가에서 소화가 일어난다. 맞고. 니은. 나로 들어온 O2는 분압 차이에 의해 순환계로 이동한다. 아,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분압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부분적 압력을 줄임말이야. 부분적 적어볼게. 부분적 압력을 줄여서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산소는 산소대로,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대로 각각의 압력을 지니고 있고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는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걸 뭐라 하자? 확산 현상이라고 하자. 확산 현상 때 ATP 써요, 안 써요? 안 쓴다 그랬었죠. 니은. 나로 들어온 O2는 분압 차이에 의해 순환계에 이동한다. 그죠? 디귿. 대장은 다에 속하는 기관이다. 자, 대장 어디예요? 그렇죠. 소화계 소속이죠. 대장은 소화계 소속이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19번.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간하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19번.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영양소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 또는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자, 기억번.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죠? 분해. 물질을 분해가 일어나니까. 니은. 나는 순환계 맞고 다는 배설계인데 오줌을 방출하죠. 배설계는 뭐라 그랬어요? 배설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콩팥, 그죠? 방광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대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계 소속이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30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노폐물 X가 나오는데 그 노폐물이 뭐라 돼 있어요? 질소 노폐물이네. 그럼 단백질이 이렇게 변화했다 이 말이겠네요. 우리 아까 했던 거야. 자, 이거 그림 좀 맞춰볼까? 봐봐요. 호이자. 됐다. 오케이. 자, 질소 노폐물 X가 암모니아야. 암모니아가 가에서 요소로 바뀌었대. 아, 가가 뭐예요 그러면? 가가 간이 되겠네. 자, 기억번. X는 암모니아 맞고 니은. 과정 간은 콩팥에 일어난다 아니고 간에서 일어난다. 디귿.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된다. 자, 지방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기 있네. 지방 쓸개즙에 의해서 유화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이자에서 분비된 라이페이스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되네. 맞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넣을지 몰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1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요 뒷내용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